간병인 보험 이렇게 가입하면 의미 없습니다. 이 제목에 의아해서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주위를 보면 최근 지인분 한 달 간병비 400만원, 다른 지인분은 6개월 장기 입원비로 간병비만 2천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간병비는 정말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말 못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딱보험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럴 거면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간병인 보험은 막상 보험을 가입해 두시고 간병인 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간병했는데 못 받았다, 서류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간병인 보험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병이 된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가족 간병을 했을 때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간병인으로 사전에 신청을 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가족을 간병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보험사에 따라 간병 일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어떤 간병을 했는지 꼼꼼하게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실제로 간병을 했어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 간병되는 간병인 보험은 무조건 들면 좋다, 이런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병인 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부르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간병인 비용보험, 간병인 지원보험입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 비용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이라는 특약을 통해 간병비를 보장받습니다. 내가 직접 간병인을 부르고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간병인 지원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간병인 보험이 왜 가입하고도 불만이 생기는지 각각의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이 상품은 입원 후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신청만 하면 간병인을 알아서 보내주고 간병인 고용비나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즉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보통 48시간 이전에 간병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간병인의 업무 숙련도나 성향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대부분 갱신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완한 구조가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상품입니다. 체증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상품을 보면 이렇게 보장이 올라갑니다. 계약일부터 5년까지는 하루 간병일당 15만원, 5년 초과 10년까지는 18만원, 10년 초과 20년까지는 22만 5천원, 그리고 20년이 초과되면 최초 가입 금액의 200%인 하루 3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즉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비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체증형은 인건비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상품입니다. 다만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일반형 간병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체증형 구조는 아직 30대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하고 앞으로 간병인을 실제로 쓰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60대 이후시거나 나이나 병력을 반영했을 때 보험료 자체가 이미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체증형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기본 간병인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는 방향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 사용일당 상품은 가입 시 사용일당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나 과정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간병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제대로 된 간병인 채택 과정과 기타 서류 준비를 한 뒤 간병인 사용일당을 빠지지 않고 지원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인 보험 선택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플 때 실제로 간병을 해줄 가족이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맞벌이로 바쁜 상황인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간병을 해줄 가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관리해야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 방식보다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연계해주는 간병인 지원일당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간병인 보험은 어떤 상품이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나이,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맞게 맞춰서 가입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생의 딱보험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